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셀트리온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최근에 지수 대비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결국에는 레키로라주의 가치가 시장에서는 뭐 10조, 뭐 20조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기술 수출에 대한 부분이 다방면으로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7개 나라와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그 회장님이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조만간에 또한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이런 어떤 가격선에 대한 부분, 다시 재반등에 대한 부분, 200일선 라인선에서 다시 한번 재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업이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현대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결국에는 구글과의 그런 어떤 뭐 얘기도 들리고 하단선, 자 볼린저 하단선에서 다시 한번 수렴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시 한번 정고점에 대한 부분 재차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한 어떤 피해주가 아닌 수혜주로 분류되는 뭐 공장이 코로나 때문에 가동이 중단됐다라는 그런 측면은 오히려 더 주가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죠. 다시 한번 가격선에 대한 부분 51선의 저항을 맞으면서 살짝 눌려주고 있지만 재차 충분히 반등이 가능한 그런 어떤 기업이 바로 현대차다라는 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뭐 주도주로 자기매김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은 굉장히 크겠고 뭐 종고점 돌파에 대한 부분도 뭐 그리 뭐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LG전자를 살펴보면요. 완전히 휴대폰 부분의 철수를 결정하면서 시장에서의 살짝의 매도세가 나왔지만 기업의 측면에서 보면 그동안의 적자 폭이 컸던 그런 어떤 사업부를 정리함으로 해서 그 가치가 더욱더 높아지는 그런 어떤 측면이 된다라는 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볼린저 밴드 하단선과 하단선에서 다시 한번 상승 다시 눌려주다가 재차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력은 충분히 있는 기업이 바로 LG전자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역배열 상황, 이런 어떤 역배열 상황에서 다시 한번 정배열로 나아가기 위한 그러한 어떤 힘찬 발걸음을 다시금 보여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삼성전자를 살펴보면요. 삼성전자가 실적에 대한 부분이 대단히 어떤 서프라이즈,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으로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3일선을 지켜 세우면서 추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구간이 된다. 뭐 추세라는 것이 계속 나아가려는 그런 어떤 힘이지 않습니까? 현재를 분석해서 반응하는 것이 바로 추세 추종이다. 현재 측면에서 살펴보면 거래량이 더 터져준다면 다시 한번 추세가 더욱더 힘차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구간이 임박했다라는 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종고점에 대한 부분 96,800원 이런 어떤 가격선이 있는데 재차 돌파한다면 더욱더 큼직한 어떤 랠리의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많다라는 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중공업은 이전과 다른 에너지 포트폴리오 기업으로 해서 더욱더 힘차게 나아가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동안의 주가의 하락세가 많이 있었던 그런 어떤 부분에서 다시 한번 자율적 반등으로 해도 충분히 반등세가 나올 수 있겠고 의미 있는 이런 어떤 메이저 세력선 이런 선에 있어서 바닥권을 만들면서
다시 한번 좋은 랠리를 펼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두산중공업이 2,200원까지 빠졌었던, 그러니까 시장에서의 그 가도함이 있는, 시장에서의 부정적인 어떤 시각이 가도함이 있는 곳에 기회가 항상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측면이 되는 종목이 바로 두산중공업이고, 다시 한번 재추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국면에 놓여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삼성생명은 살펴보면 87,400원의 슈팅 다시 한번 재차 반등을 보이면서 저점과 저점, 고점이 낮아지고 있지만 저점과 저점이 들어올려지는 다시 한번 상방 트렌드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은 충분히 많이 있다라는 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에 대한 종목을 한번 살펴볼까요? 주가의 하락세 이후 재반등 5일선을 타고 다시 한번 전고점 돌파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임박했다라는 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열권의 진입, 다시 한번 가열권 진입과 함께 전고점의 슈팅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나와줄 수 있는 시간대가 멀지 않았다라는 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코스피를 살펴보면요. 1439포인트의 이런 어떤 하락세 이후 저점과 저점을 들어올려준 이후에 3266포인트 이런 어떤 슈팅이 나왔죠.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좀 쉬어가는 국면이 있었는데 이제는 전고점 돌파에 대한 부분이 또한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어떤 상황에서 이런 어떤 추세에 있을 때 시장에서의 어떤 그 불안감을 조성하는 그런 어떤 어두운 어떤 그 시각들이 많았지만 역시나 강세장 랠리가 펼칠 수 있는 비관의 벽을 타고 오르는 두려움의 벽을 타고 오르는 우리 증시의 큰 대세 상승기가 펼쳐지고 있다라는 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실적도 또한 받쳐주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 앞으로의 랠리가 뭐 심상치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전에 보면 이런 어떨 때 뭐 3년 4년간의 대세 상승기가 펼쳐졌었던 그런 어떤 구간 이후에 IMF 때의 이러한 말에 IMF가 터지고 다시 한번 재차 하락 이후에 재반등이 나왔고 그러다가 하락세가 있었지만 이런 어떤 구간에서는 좋은 종목은 담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되고 다시 한번 큰 상승 눌려주고 재차 상승 이런 어떤 부분을 봤을 때 우리 시장은 대단히 위기가 아닌 기회인 시장이 되는 측면이 많다. 코로나는 참 지나고 보면 대단히 좋은 기회였죠. 참 보면 항상 그 위기는 기회임을 분명히 생각해야 되는 측면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 자 코스닥에 있어서도 전고점 어느덧 전고점 돌파가 멀지 않았습니다. 1007포인트 이런 어떤 전고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증시에 있어서의 저점에서의 강력한 반등, 저점에서의 반등에서 더욱더 거래량이 터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회를 잡는 사람들은 항상 그 주가에 있어서 차기 주도주가 되는 그런 어떤 종목에 있어서 먼저 그 어떤 상승세 이전에 그 길목 지키기를 하면서 부여잡고 있는 사람들이 돈을 버는 것 같아요. 이런 어떤 큰 시장에서는 종목에 대한 부분이 너무 요리 쏠리고 조리 쏠리면 안 된다. 좋은 종목을 부여잡고 가는 것이 최상의 투자 전략이 되는 부분이 있겠다라는 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시장에 있어서 강한 랠리를 기대해 볼 수 있겠고 거의 보면 항상 시장에서
보면 항상 두려움의 소리는 들립니다. 뭐 시장이 뭐 어렵고 앞으로 하락세가 있겠다. 뭐 그런 어떤 얘기가 많이 들릴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시장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좀 긍정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세 장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다시 한번 재차 추세가 나올 수 있는 강세장이 펼쳐지기 때문에 이러할 때일수록 오히려 더 좋은 기업에 대해서 담는 그런 어떤 전략을 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언제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